오늘도 무사운전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YK교통의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달리는 트레일러에서 25톤짜리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서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행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두 다리가 절단되는 끔찍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찰은 이 트레일러 운전자를 교특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신호 위반,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위에서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혹은 떨어진 적재물을 다른 차가 밟아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판스프링 사고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물차 적재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불법으로 설치한 판스프링이 도로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 판스프링을 지나가는 다른 차가 밟으면 뒤로 미사일처럼 튀어나가는데, 이 판스프링이 뒷차 앞유리를 깨고 승객을 강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뒷유리까지 깨고 그대로 관통해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스프링 사고로 뒷차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판스프링은 도로 위의 지뢰 혹은 살인 무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판스프링뿐만 아니라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목재, 철제 구조물, 정말 별의 별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죠. 이렇게 낙하물 때문에 사고가 나면 원인 제공 운전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해서 대인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돼서 교특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화물차 운전자가 자기의 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있는 걸 명백히 알고도 그대로 가버렸다면 사고 미조치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낙하물로 인해서 대인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그냥 가버렸다, 그러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즉 뺑소니죄로도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앞의 사건처럼 적재물을 떨어뜨린 가해 차량이 명백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들은 낙하물이 떨어진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른 차에 의해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시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가 없다면 입증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가해 차량을 특정하는 게 쉽지 않다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을 하면 되기는 합니다. 도로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관리청이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배상을 해주는 거죠.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였다면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배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그 중에 배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 사고가 나면 피해자만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판스프링 같은 불법 튜닝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고는 사후에 아무리 배상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체나 혹은 생명에까지 큰 손해가 발생한 다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부터 화물 적재 단속 규정을 강화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확실하게 형사처벌을 해서 운전자들에게 최소한의 두려움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이 영상 그리고 이 영상까지 확인하셔야 진정한 도로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